반갑습니다. 다코스TV의 다코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물은 절대로 99도에서 끓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제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참고로 오늘 이 영상을 제가 촬영하고 있는 날짜는요. 9월 17일이었죠. 추석 바로 전주 금요일입니다. 제가 새벽 3시에 잠을 깨가지고 문득 스쳐 지나가는 그런 아이디어, 그런 생각을 빨리 스마트폰에 제가 적은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물이 끓지 않는 이유는 물리적으로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온도가 낮거나 또는 물이 너무 많거나입니다. 즉, 첫 번째 온도가 낮다는 것은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는 뜻이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이 많다는 것은 내가 가진 능력에 비해서 욕심이 많다는 것을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내 화력,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 내 내공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지금은 비록 부싯돌이라 할지라도, 작은 불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서 내 내공을 키워서 가스불, 인덕션 등등으로 물을 적절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끓일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물이 많을수록 늦게 끓는데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 또는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 욕망이라 그러죠. 적절하게 잘 조화롭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물이 많지만 화력을 충분하게 높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시간에 그렇게 물을 끓여서 라면을 먹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또한 내가 하기 나름이겠죠. 여기서 추가로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기다릴 줄 아는 시간, 추가적으로 꾸준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실행력이라 그러는 거죠. 이것이 합쳐져야 내가 정말 원하는 맛있는 라면을 불지 않고 또 덜 익지 않고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로 제가 한번 좀 말씀드려 볼게요. 유튜브가 요즘에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2년 전이죠. 2018년 9월달 딱 이맘때 시작했으니까 만 2년이 꽉 찼습니다. 9월 17일 기준으로 제가 오늘 보니까 구독자 수가 16,600분이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하나 모두 다 소중하신 분들이고요. 하지만 구독자 증가율이 너무너무 조조하더라고요. 사진을 제가 찍어봤는데요. 더군다나 조회수, 수익, 노출률 모두 다 전반적으로 조조하더라고요. 저는 제 나름대로 자나깨나 컨텐츠 고민도 하고, 물론 제가 졸업 유튜버가 아니다 보니까 절실함이 부족한 것일까, 보시는 분들이 아마 다 느끼셨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고민을 하죠. 나는 왜 잘 안 될까? 왜 선택을 못 받을까? 구글의 선택, 알고리즘의 선택이라 그러는데, 이거 농담이지만 제가 이거 부동산 폭락이나 하락 포지션으로 갔었어야 하나, 참 별의별 생각이 웃자고 소리고요. 이유가 많겠죠. 대신에 완벽한 구성도 아니고, 편집력이라든지 자막을 제가 일일이 다 넣는 것도 아니고, 재미가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올리원인 그런 정보력을 제가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외모라든지 이런 경쟁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목소리, 또 이렇게 지금 또 듣고 계시는 이런 목소리가 정말 성우톤처럼 이렇게 나긋나긋하다거나, 또 이렇게 또 경상도 사투리를 쓰다 보니까 또 저만의 또 이런 또 아킬레스건이겠죠. 다 안 되고, 또 나만의 뭔가 또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평범하고, 동네 흔남이고, 대신에 꾸준하게 하고 있고, 성실하다면 성실하고, 이것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것으로 이건 기본적으로 탑재한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이것을 플러스해서 어느 정도 자산을, 엄청난 뛰어난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원하는 자산을 레벨을 형성했다. 그나마 이게 경쟁력이 있네. 다른 게 없는 거죠. 현실을 인정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고리즘의 선택이 안 되겠죠. 그렇다 해서 이렇게 영상을 또 보시는 분들 중에 편집을 그러면 그만큼 열심히 잘하면 되지 않냐. 자막도 넣고 재미도 첨가하고 정보력도 남들보다 조금 더 뛰어나게 좀 더 하고, 시청자들의 니즈에 맞게끔 이렇게 탁탁 좀 하고, 외모도 말이야 좀 이렇게 좀 미용실 이런 데 가서 좀 꾸미고, 화장도 좀 하고, 눈썹 정리도 하고, 헤어스타일 이런 거 정리도 좀 하고, 옷도 좀 깔끔하게 좀 입고, 목소리도 좀 꾸준하게 연습도 좀 하고, 사투리도 좀 최대한 좀 이렇게 표준어를 좀 쓰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말씀대로 핑계 없는 무덤이 없죠. 제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컨텐츠 내용적인 것만 고민했지 나머지는 제가 잘 안 하고 있죠. 인정하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매력적이지 않다는 말씀이고, 그래도 여기저기서 또 꿈이 있겠죠. 저는 제 나름대로 꿈,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나가면 막 알아봐주고 연락도 먼저 와가지고 인터뷰하자 그러고 생각만 해도 무릇하죠. 구독자 수가 몇십만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날 알아보면 어떡하지? 인기가 높아지고 와, 그 정도. 근데 그릇이 되겠냐라는 또 이것도 다른 문제겠죠. 두렵기도 합니다. 근데 또 이런 말씀 또 드리면 김칫국 제가 한 사발 들이켰습니다. 또 추석 전이고 제가 또 오늘 배달도 잘 끝났고 매장도 원하는 또 뭐 이유식이라든지 매출이 또 높았고, 자, 행복한 상상이지만 그래도 상상을 할 수 있죠. 자, 앞으로 꾸준하게 노력을 할 것이고요. 새로운 포맷, 새로운 방식, 어떻게 또 다른 많은 분들께 어필할 수 있고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도 하고 또 고민하고 적용도 해보고 또 다른 포맷으로 실행도 해보고 계속적으로 도전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동산 투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참 소액 투자,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소액 투자 화력이 적죠. 화력이 적은 시드머니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수익을 기대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 건강해요. 반대로 토지,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한, 내가 필요한 것보다 돈이 많이 필요하고 내 욕심이 많다는 것, 아까도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물이 많을수록 늦게 끓겠죠. 지금 내가 가진 게 많아야 할 수 있고 시드머니가 많이 이렇게 막 필요한 것이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고 나의 화력도 세야 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막 영상 틀면 나오죠.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월 1,000을 벌었다, 수익이 월 몇 억이다, 부동산 투자해서 몇 억을 벌었다. 참 운이 좋아서 내가 예전에 집 샀던 것이 아니면 크게 뭐 별 생각 없이 내 집 마련한 것들이, 근데 최근에 이제 뭐 모든 지역이 불장이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서 돈을 번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실행을 했다는 것, 시드머니를 모아서 집을 샀다는 것, 나와 그들이 다름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집을 사지 않는 것을 선택했고 저분들은 집을 산 것을 선택했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 반면 그들은 실천 실행을 나와 반대로 했으니 말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보통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돈이 뭐 많이 없겠죠. 자산가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들도 평범하시고 일부는 노후 준비가 되셨겠지만 또 걱정을 많이 하시죠. 우리 부모님 노후 준비도 안 돼 있어서 걱정이다라고 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보통 직장인이지만 또 철밥통이 아니신 분들도 많죠. 철밥통이라 할지라도 언젠가 회사를 나와야 합니다. 즉 월급이 없는 삶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수십 년간. 이것을 빨리 또 인정해야 되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퇴직, 은퇴 후에 나는 어떻게 생존을 할 것인가? 쉽게 말해서 뭐 먹고 살 거냐?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 화력이 얼마나 센가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가진 이상, 그리고 곧 다가올 현실, 즉 근로를 할 수 없는 나이가 오겠죠. 나이가 들고 체력이 떨어지고 몸도 예전 같지 않겠고 사람들이 나를 막 어른으로 이렇게 막 대해줄 때, 그때 말입니다. 그 현실이 왔을 때 내 이상과 현실, 어떻게 그 갭을 줄일 것인가? 어떻게 나는 그때 살아갈 것인가? 이상과 현실이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행복에 더 가깝겠지만 준비를 누가 먼저 하는가? 누가 먼저 깨닫는가? 누가 먼저 실천하는가의 싸움이 아닐까? 여기서 모든 것들이 이미 판가름 나고 결정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평범한 직장인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나마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은퇴 퇴직 후에요, 유일한 방법은 제가 볼 때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2030 MZ세대를 하는데 이때 시드머니를 모아야 됩니다. 반드시 소비지출, 불필요한 소비지출 통제를 해서 시드머니를 모아서 동시에 투자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투자 재테크를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 이후 40, 50 세대까지 내가 근로소득이 있는 그 나이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투자 재테크 해야 됩니다. 그때 이미 시세차익형 부동산 투자를 통해 가지고 내 자산을 늘려야 되고요. 40, 50에서 조금씩 내 이런 부동산 쪽의 포트폴리오를 월세 수익형 부동산으로 조금씩 분배를 해야 됩니다. 그 후에 내가 진짜 은퇴 퇴직할 후 50대, 60대 그 시절에 월급 대신 월세가 나올 수 있는 구조로 반드시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에이, 나는 모르겠다.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사업, 뭐 자영업? 저도 지금 해보니까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물은 99도에 절대로 끓지 않죠. 화력이 약해서, 그리고 내 이상과 바램, 꿈이 너무 높아도 맛있는 라면을 먹는 것은 현실 속에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자.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여러 가지 제가 뭐 이렇게 뭐 라면에 빗대어서도 말씀드려봤고 유튜브 관련돼서도 이렇게 빗대어서 말씀드려봤고 최종적으로 부동산 그리고 내가 은퇴퇴직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서 내가 나중에 먹고 살 것인가 한 번쯤 고민해 보시고 우리가 같이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라도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고요. 제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도움 드릴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쿠TV의 다쿠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